남북이 오늘 최근 병력과 화기를 철수시킨 비무장지대 내 시범 철수 감시 주소를 서로 점검합니다. 남북이 서로의 GP를 직접 방문해 보는 건 정전 협정 체결 이후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세우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예. 자, 오늘 상호 검증 작업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남과 북은 각각 11개조 72명, 모두 154명으로 구성된 현장 검증반을 꾸렸습니다. 현장 검증반은 남북 시범 철수 GP를 연결하는 오솔길을 통해 이동합니다. 오전에는 우리 측이 북측 GP 철수 현장을, 오후에는 북측이 우리 측 GP 철수 현장을 방문하는데요. 우리 측 검증반은 아침 9시 군사분계선상 상호 연결 지점에서 북측 안내요원을 만나 북측 GP로 이동했습니다. 남북이 비무장지대 내에 설치된 GP를 서로 방문해 살피는 것은 지난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입니다. 남북은 시범 철수 GP마다 7명으로 구성된 현장 검증반을 투입합니다. 각 검증반은 대령급을 반장으로 하고 검증 요원과 촬영 요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중점 점검 대상은 모든 화기와 장비가 완전히 빠져나갔는지, 지상 시설물이 완전히 철거됐는지, 그리고 지하 연결 통로와 입구 차단벽 등 지하 시설물 매몰과 파괴 상태 등입니다. 특히 지난달 20일 북한의 GP 폭파 때 지하 갱도로 보이는 시설물에서 폭약이 터져 나오는 장면이 식별되긴 했지만 겉으로 보이지 않는 땅굴 GP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된 적은 없습니다. 우리 측은 검증 작업 때 지하 시설의 형태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지하 투과 레이더와 내시경 카메라 등을 동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GP 시범 철수 상호 검증이 끝나는 대로 오늘 검증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세우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침해를 겨냥하며 북한 권력 2인자죠.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모두 3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미국에 계속되는 인권 압박에 북미 간 신경전이 불거지는 모습인데요. 자, 여기에 중국 화웨이그룹 부회장 체포 사태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도 격해지는 양상입니다. 이런 변수들이 북미 협상에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인권 문제를 들어 추가 제재한 3명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심 인사입니다. 노동당 간부 인사권을 쥔 최룡해 조직지도부장은 물론 강력한 주민 통제권을 지닌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체제 선전을 전담하는 선전선동부 박광호 부장의 지위도 막강합니다. 그런 만큼 이들에 대한 제재는 북한 체제 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최근 계속되는 미국의 인권 압박을 두고 북미 정상회담 정신에 배치되는 극악한 적대 행위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대화 상대방의 존엄과 체제를 헐뜯으며 대북 제재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정부 입장이 아닌 개인 논평 형식을 취해 수위 조절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북한은 이 체제와 존엄을 중시하는 특수한 국가이지만 북미 간 비핵화와 관계 개선이라는 물밑 접촉 국면이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낮은 수준의 반발은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지난주 예정에 없던 방중을 한 직후 불거진 미중 갈등도 북미 비핵화 협상의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악화된 미중 관계로 북미 협상에까지 불똥이 튈 수 있어 북한이 굳이 협상을 서두르려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중 관계의 악화는 북중 협력의 강화로 이어져서 북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중국도 미국과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가져가는 측면이 있어서 그 영향이 절대적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북한이 적절한 협상 시기를 저울질하며 북미 고위급 회담에 소극적인 가운데 협상 지연이 올해를 넘겨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중국의 통신기계 업체인 화웨이 부회장 체포 파문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대표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이 잘 되고 있다며 중대 발표를 기다리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무역 협상은 별개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류호 중국 부총리가 전날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 대표부 대표와 전화 통화를 갖고 무역 협상 일정과 로드맵을 논의했다고 중국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멍한저우 화웨이 부회장 체포 사태로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 속에 중국이 먼저 통화 사실을 공개한 겁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양측이 협상을 시작했고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40%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관세 인하가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양측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 문제도 논의했으며 류허 부총리가 새해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매우 생산적인 대화가 중국과 진행되고 있다며 일부 중대 발표들을 기다리라고 밝혀 낙관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미중 무역 대표 통화가 멍한저우 화해의 부회장 체포 사태에도 협상 파행은 없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중 협상 재개 소식에도 불구하고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미국 국가 기밀과 핵심 기술을 훔치려는 중국 해커들이 적발됐다는 소식에 미중 간 갈등이 다시 고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포함해 10개 나라를 종교자유 우려국으로 또 지정했습니다. 북미 대화 교착 국면에서 연일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했습니다. 2001년부터 17년째입니다. 북한 외에 중국과 이란, 미얀마, 파키스탄 등 모두 10개국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세계의 많은 개인들이 신념에 따라 산다는 이유로 박해와 체포, 심지어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종교자유 수호와 축지는 트럼프 정부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1998년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심각한 종교자유 침해 국가를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해왔습니다. 북한에 대한 이번 조치 자체가 이례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북한이 북미 협상에 응하지 않는 교착 국면에서 연일 인권 문제로 압박하는 점이 주목됩니다. Sanctions must remain in place until we achieve the goals, objectives that Chairman Kim and the President agreed to in June. 국무부는 앞서 보고서에서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과 정경태 국가보위상, 박강호 선전선동부장 또 3개 기관을 인권유린 책임자로 지목했습니다. 재무부는 최룡해 등 이들 핵심 인사 3명에 대한 추가 제재도 단행했습니다. 북한의 협상 복귀와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는 행보로 해석되는 가운데 국무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중국이 전직 캐나다 외교관을 구금했다고 캐나다 정부가 밝혔습니다. 캐나다가 미국의 요청으로 화웨이 부회장을 체포한 데 따른 보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직 캐나다 외교관 한 명이 월요일 밤 중국에서 구금됐다고 랄프 구데일 캐나다 공공안전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트리도 캐나다 총리도 캐나다 국적자 한 명이 중국에서 구금됐다고 확인했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캐나다 정부가 중국과 직접 접촉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외신들은 전직 캐나다 외교관인 마이클 코브릭이 중국에서 억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현재 코브릭이 일하고 있는 국제분쟁 해결 기구인 인터내셔널 크라이시스 그룹 측이 코브릭의 즉각적이고 안전한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브릭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베이징과 홍콩에서 외교관으로 재직했으며 지난해부터 인터내셔널 크라이시스 그룹의 동북아시아 담당 선임 고문으로 일해왔습니다. 이번 사태는 캐나다가 미국의 요청으로 중국의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의 창업자 딸이자 최고 재무 책임자인 멍완저우를 지난 1일 밴쿠버에서 체포한 직후 벌어진 것이어서 중국의 보복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코브릭의 구금과 관련해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 중국, 이란 등 10개국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무부는 오늘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명의의 성명에서 세계 많은 곳에서 개인들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산다는 이유로 박해와 체포, 심지어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특별 우려국에 지정된 10개국은 북한과 중국, 이란과 미얀마, 에리트레아,
파키스탄과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대표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협상이 잘 되고 있다며 중대 발표를 기다리라고 했는데 양측 모두 중국 화웨이 부회장 체포 사태와 무역 협상은 별개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입니다. 류허 중국 부총리가 전날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 대표부 대표와 전화 통화를 갖고 무역 협상 일정과 로드맵을 논의했다고 중국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멍한저우 화웨이 부회장 체포 사태로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 속에 중국이 먼저 통화 사실을 공개한 겁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양측이 협상을 시작했고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40%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관세 인하가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양측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 문제도 논의했으며 류허 부총리가 새해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매우 생산적인 대화가 중국과 진행되고 있다며 일부 중대 발표들을 기다리라고 밝혀 낙관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미중 무역 대표 통화가 멍한저우 화웨이 부회장 체포 사태에도 협상 파행은 없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문 대통령은 교육부 내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립 유치원 비리에 대해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건 국민이 가장 분노하는 것이라며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받기 위해 가장 먼저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를 찾았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사람을 길러내고 또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교육부가 돌봄 교실을 확대하고 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등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국민의 평가는 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공급 횡령 비리가 적발되고 고등학교에서 시험 답안이 유출되면서 공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진 상황을 말한 겁니다.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내신 비리를 모두 찾아내 강력 처벌하는 것이 분노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며 문 대통령은 이런 비리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가 현행 교육과정 속에서 반칙과 부정이 여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개혁은 투명성 확보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공정성과 이렇게 투명성, 이쪽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확보되지 않으면 교육에 대해서 더 큰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보고를 다 받은 문 대통령은 교육부 유아교육 정책과를 방문해 국공립 유치원 학급 증설 등의 공공성 강화 노력을 격려했습니다. 회계가 투명하도록 그래서 국민들이 내고 낸 세금이 그것이 헛되이 사용된다거나 또는 무슨 다른 개인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문 대통령은 하루 전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도 당부했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 입시까지 전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해야 공교육 정상화도 가능하다는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곧 떠나는 존 켈리 실장의 후임자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요. 좀처럼 손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방카 부부의 적극 추천 속에 새 비서실장으로 거론됐던 30대 에이어스가 자리를 고사하면서 후임 인선 작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후임자 하마평에 오른 트럼프 충성파 인사들 대부분이 자리에 뜻이 없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보도가 거짓이며 10명 이상 경합하고 있다고 트윗했고 코너웨이 백악관 고문도 거들었습니다. The president is absolutely correct when he says there are people vying for it, there are people under consideration, and it's a personal decision for the president. And we know that, and whoever it is, I will support him.
하지만 유력하게 거론되어 온 닉 멀베인이 백악관 예상국장과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로버트 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이 모두 거부에 가까운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They're not especially interested in the job. A source close to Mulvaney told me last night that he really isn't interested in becoming chief of staff. 또 휘테커 법무장관 대행과 콘웨이 고문, 크리스티 전 뉴저지 지사, 마크 메도스 하원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그나마 의지를 밝힌 사람은 메도스 의원에 불과합니다. You've got folks in the White House who are even concerned that the president, just starting this process now is going to have difficulty finding a replacement before Kelly's official departure. 트럼프 정부에서 일했던 인사 가운데 곧 떠날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를 뺀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결국 좋지 않은 모양새로 떠났다는 점도 비서실장 인력난의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처음 선거판에 뛰어든 건 2006년 지방선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로 성남시장에 도전장을 냈지만 낙선했습니다. 현재 민주평화당 대표인 DY, 정동영 대표와 인연을 맺은 것도 이재명입니다. 2007년 대선에선 정동영 캠프 비서실에서 사실상 오른팔 역할을 하며 근거리에서 수행했습니다. 덕분에 1년 뒤엔 전략공천을 받아 18대 총선에도 출마했지만 고배를 맞았습니다. 친정동영이란 꼬리표가 지금도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2010년 성남시장에 처음 당선됐죠. 이후 재선에도 성공했고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선 민주당 계열 후보로는 20년 만에 경기지사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반문, 비문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일 겁니다.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손가락 혁명군이라는 당내 지지층은 결집했지만 비토 세력도 그만큼 늘었습니다. 전부 기득권자들이거나 우리가 사실은 좀 이렇게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분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문 후보님 본인은 아닐지라도 그 주변의 세력들이 다 그런 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정치인데. 지난 지방선거에선 친문 전해철 의원과 경선을 치르며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어제 검찰 수사 결과는 이 지사 입장에선 최악은 피했다는 게 중론입니다. 정치적 부담이 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트윗들의 출처가 부인 김혜경 씨라는 올가미는 피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이제 이 지사의 운명은 벌금 100만 원이 가르게 됩니다. 직권남용은 별개로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상당 기간 공직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론이라 그렇게 당황스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조폭설, 스캔들, 일베, 트위터 사건 등등 온갖 음해가 허구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명확하고 직설적인 대응 방식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관심거리입니다. 남북이 오늘 최근 병력과 화기를 철수시킨 비무장지대 내 시범 철수 감시 초소를 서로 점검합니다. 남북이 서로의 GP를 직접 방문해 보는 건 정전 협정 체결 이후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세우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예. 자, 오늘 상호 검증 작업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남과 북은 각각 11개조 72명, 모두 154명으로 구성된 현장 검증반을 꾸렸습니다. 현장 검증반은 남북 시범 철수 GP를 연결하는 오솔길을 통해 이동합니다. 오전에는 우리 측이 북측 GP 철수 현장을, 오후에는 북측이 우리 측 GP 철수 현장을 방문하는데요. 우리 측 검증반은 아침 9시 군사분계선상 상호 연결 지점에서 북측 안내요원을 만나 북측 GP로 이동했습니다. 남북이 비무장 지대 내에 설치된 GP를 서로 방문해 살피는 것은 지난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입니다. 남북은 시범 철수 GP마다 7명으로 구성된 현장 검증반을 투입합니다. 각 검증반은 대령급을 반장으로 하고 검증 요원과 촬영 요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중점 점검 대상은 모든 화기와 장비가 완전히 빠져나갔는지, 지상 시설물이 완전히 철거됐는지, 그리고 지하 연결 통로와 입구 차단벽 등 지하 시설물 매몰과 파괴 상태 등입니다. 특히 지난달 20일 북한의 GP 폭파 때 지하 갱도로 보이는 시설물에서 폭약이 터져 나오는 장면이 식별되긴 했지만 겉으로 보이지 않는 땅굴 GP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된 적은 없습니다.
우리 측은 검증 작업 때 지하 시설의 형태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지하 투과 레이더와 내시경 카메라 등을 동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GP 시범 철수 상호 검증이 끝나는 대로 오늘 검증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침해를 겨냥하며 북한 권력 2인자죠.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모두 3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미국에 계속되는 인권 압박에 북미 간 신경전이 불거지는 모습인데요. 자, 여기에 중국 화웨이그룹 부회장 체포 사태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도 격해지는 양상입니다. 이런 변수들이 북미 협상에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인권 문제를 들어 추가 제재한 3명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심 인사입니다. 노동당 간부 인사권을 쥔 최룡해 조직지도부장은 물론 강력한 주민 통제권을 지닌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체제 선전을 전담하는 선전선동부 박광호 부장의 지위도 막강합니다. 그런 만큼 이들에 대한 제재는 북한 체제 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최근 계속되는 미국의 인권 압박을 두고 북미 정상회담 정신에 배치되는 극악한 적대 행위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대화 상대방의 존엄과 체제를 헐뜯으며 대북 제재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정부 입장이 아닌 개인 논평 형식을 취해 수위 조절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북한은 이 체제와 존엄을 중시하는 특수한 국가이지만 북미 간 비핵화와 관계 개선이라는 물밑 접촉 국면이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낮은 수준의 반발은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지난주 예정에 없던 방중을 한 직후 불거진 미중 갈등도 북미 비핵화 협상의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악화된 미중 관계로 북미 협상에까지 불똥이 튈 수 있어 북한이 굳이 협상을 서두르려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중 관계의 악화는 북중 협력의 강화로 이어져서 북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중국도 미국과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가져가는 측면이 있어서 그 영향이 절대적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북한이 적절한 협상 시기를 저울질하며 북미 고위급 회담에 소극적인 가운데 협상 지연이 올해를 넘겨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중국의 통신기계 업체인 화웨이 부회장 체포 파문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대표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이 잘 되고 있다며 중대 발표를 기다리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무역 협상은 별개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류허 중국 부총리가 전날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 대표부 대표와 전화통화를 갖고 무역 협상 일정과 로드맵을 논의했다고 중국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멍한저우 화웨이 부회장 체포 사태로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 속에 중국이 먼저 통화 사실을 공개한 겁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양측이 협상을 시작했고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40%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관세 인하가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양측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 문제도 논의했으며 류허 부총리가 새해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매우 생산적인 대화가 중국과 진행되고 있다며 일부 중대 발표들을 기다리라고 밝혀 낙관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미중 무역 대표 통화가 멍한저우 화웨이 부회장 체포 사태에도 협상 파행은 없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중 협상 재개 소식에도 불구하고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미국 국가 기밀과 핵심 기술을 훔치려는 중국 해커들이 적발됐다는 소식에 미중 간 갈등이 다시 고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포함해 10개 나라를 종교자유 우려국으로 또 지정했습니다. 북미 대화 교착 국면에서 연일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했습니다. 2001년부터 17년째입니다.
북한 외에 중국과 이란, 미얀마, 파키스탄 등 모두 10개국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세계의 많은 개인들이 신념에 따라 산다는 이유로 박해와 체포, 심지어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종교자유 수호와 촉진은 트럼프 정부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1998년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심각한 종교자유 침해 국가를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해왔습니다. 북한에 대한 이번 조치 자체가 이례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북한이 북미 협상에 응하지 않는 교착 국면에서 연일 인권 문제로 압박하는 점이 주목됩니다. Sanctions must remain in place until we achieve the goals, objectives that Chairman Kim and the President agreed to in June. 국무부는 앞서 보고서에서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과 정경태 국가보위상, 박강호 선전선동부장 또 3개 기관을 인권유린 책임자로 지목했습니다. 재무부는 최룡해 등 이들 핵심 인사 3명에 대한 추가 제재도 단행했습니다. 북한의 협상 복귀와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는 행보로 해석되는 가운데 국무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중국이 전직 캐나다 외교관을 구금했다고 캐나다 정부가 밝혔습니다. 캐나다가 미국의 요청으로 화웨이 부회장을 체포한 데 따른 보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직 캐나다 외교관 한 명이 월요일 밤 중국에서 구금됐다고 랄프 구데일 캐나다 공공안전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트리도 캐나다 총리도 캐나다 국적자 한 명이 중국에서 구금됐다고 확인했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캐나다 정부가 중국과 직접 접촉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외신들은 전직 캐나다 외교관인 마이클 코브릭이 중국에서 억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현재 코브릭이 일하고 있는 국제분쟁 해결 기구인 인터내셔널 크라이시스 그룹 측이 코브릭의 즉각적이고 안전한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브릭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베이징과 홍콩에서 외교관으로 재직했으며 지난해부터 인터내셔널 크라이시스 그룹의 동북아시아 담당 선임 고문으로 일해왔습니다. 이번 사태는 캐나다가 미국의 요청으로 중국의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의 창업자 딸이자 최고 재무 책임자인 멍완저우를 지난 1일 밴쿠버에서 체포한 직후 벌어진 것이어서 중국의 보복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코브릭의 구금과 관련해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 중국, 이란 등 10개국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무부는 오늘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명의의 성명에서 세계 많은 곳에서 개인들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산다는 이유로 박해와 체포, 심지어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특별 우려국에 지정된 10개국은 북한과 중국, 이란과 미얀마, 에리트레아, 파키스탄과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대표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협상이 잘 되고 있다며 중대 발표를 기다리라고 했는데 양측 모두 중국 화웨이 부회장 체포 사태와 무역 협상은 별개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입니다. 류허 중국 부총리가 전날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 대표부 대표와 전화 통화를 갖고 무역 협상 일정과 로드맵을 논의했다고 중국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체포 사태로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 속에 중국이 먼저 통화 사실을 공개한 겁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양측이 협상을 시작했고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40%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관세 인하가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양측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 문제도 논의했으며 류허 부총리가 새해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매우 생산적인 대화가 중국과 진행되고 있다며 일부 중대 발표들을 기다리라고 밝혀 낙관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미중 무역 대표 통화가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체포 사태에도
협상 파행은 없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문 대통령은 교육부 내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립 유치원 비리에 대해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건 국민이 가장 분노하는 것이라며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받기 위해 가장 먼저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를 찾았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사람을 길러내고 또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교육부가 돌봄 교실을 확대하고 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등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국민의 평가는 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공금 횡령 비리가 적발되고 고등학교에서 시험 답안이 유출되면서 공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진 상황을 말한 겁니다.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내신 비리를 모두 찾아내 강력 처벌하는 것이 분노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며 문 대통령은 이런 비리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가 현행 교육과정 속에서 반칙과 부정이 여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개혁은 투명성 확보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공정성과 이렇게 투명성, 이쪽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확보되지 않으면 교육에 대해서 더 큰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보고를 다 받은 문 대통령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를 방문해 국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등의 공공성 강화 노력을 격려했습니다. 회계가 투명하도록 그래서 국민들이 내고 낸 세금이 그것이 헛되이 사용된다거나 또는 무슨 다른 개인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문 대통령은 하루 전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도 당부했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 입시까지 전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해야 공교육 정상화도 가능하다는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곧 떠나는 존 켈리 실장의 후임자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요. 좀처럼 손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방카 부부의 적극 추천 속에 새 비서실장으로 거론됐던 30대 에이어스가 자리를 고사하면서 후임 인선 작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후임자 하마평에 오른 트럼프 충성파 인사들 대부분이 자리에 뜻이 없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보도가 거짓이며 10명 이상 경합하고 있다고 트윗했고 코노웨이 백악관 고문도 거들었습니다. The president is absolutely correct when he says there are people vying for it, there are people under consideration, and it's a personal decision for the president. And we know that, and whoever it is, I will support him. 하지만 유력하게 거론되어 온 닉 멀베인이 백악관 예산국장과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로버트 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이 모두 거부에 가까운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They're not especially interested in the job. A source close to Mulvaney told me last night that he really isn't interested in becoming chief of staff. 또 휘테커 법무장관 대행과 콘웨이 고문, 크리스티 전 뉴저지 지사, 마크 메도스 하원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그나마 의지를 밝힌 사람은 메도스 의원에 불과합니다. You've got folks in the White House who are even concerned that the president, just starting this process now is going to have difficulty finding a replacement before Kelly's official departure. 트럼프 정부에서 일했던 인사 가운데 곧 떠날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를 뺀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결국 좋지 않은 모양새로 떠났다는 점도 비서실장 인력난의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15층짜리 빌딩이 붕괴할 위험이 있어서 서울시가 긴급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재민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빌딩입니다. 건물 안전 진단을 진행하고 있다며 입주자들은 출입을 자제하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는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신고를 받고 긴급 점검에 나섰는데 건물 2층 중앙기둥 단면이 20% 이상 부서지고 기둥 내 철근에는 구조적 문제도 발견됐습니다.
안전등급은 최하인 2등급으로 붕괴 발생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폐업 명령 받거나 뭐 그랬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오늘 그 박수하고 왔다 갔는데 내일쯤 무슨 연락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1991년 준공된 이 건물에는 사무실과 상가 90여 곳이 입주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안에 입주자들을 모두 퇴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광역버스 2대가 각각 앞뒤 부분이 부서졌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던 광역버스가 차선을 변경해 앞으로 끼어든 또 다른 광역버스 뒤를 들이받은 겁니다. 이후 사고 충격으로 앞서 달리던 승합차 뒷부분을 들이받으며 3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3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퇴근길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BMW 520D 승용차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운전석 아랫부분에서 타는 냄새와 함께 폭발음이 들린 뒤 불이 붙었다는 게 운전자의 설명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내부는 대부분 소실됐습니다. 경찰은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풍도라는 섬 들어보셨습니까? 대부도 주변에 있는 낙도인데요. 처음으로 보건진료소가 들어섰다고 합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에서 24km 떨어진 섬 풍도. 봄이면 야생화가 지천으로 피어 꽤 알려진 곳입니다. 섬 주민은 110가구에 152명으로 대부분 60, 70대를 넘긴 어르신.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을 만한데 병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아플 때는 난감하기만 합니다. 맨날 아프니까 노인네들이 아프면 왜갖고 몸은 맨날 충청 누르고 가지 왜갖고. 그래서 고생이 많으셨던 거예요? 그럼요. 주민들이 그토록 바라던 보건진료소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보건진료원이 24시간 상주하며 진료와 약을 처방하는 곳입니다. 비타민제 좀 드시면 좀 더 빨리 낫긴 하거든요. 따뜻한 차나 따뜻한 이제 물 같은 거를 많이 드셔주시는 게 단순하게 이렇게 계신 것보다는 나으실 것 같습니다. 바다를 향해 창을 낸 건강증진실에서는 여유롭게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아프면은 저런 데서 뭐 해경 부르고 뭐 헬기 부르는 것보다 우선은 여기 와서 응급조치라도 하고 약 주사라도 맞고 이렇게 좋잖아요. 복지시설을 더 많이 확충해서 어른들이 또 지역 주민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더라도 그런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낙도에 생긴 보건진료소가 섬 주민들에게는 대형 종합병원만큼이나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4선의 나경원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나 의원은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100세 표 가운데 68표를 얻어 35표에 그친 김학용 의원을 제치고 세 번째 도전 만에 원내대표에 선출됐습니다. 보수정당 첫 여성 원내사령탑에 오른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들이 분열이 아니라 통합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제는 지긋지긋한 계파 이야기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막아내고 우리가 지켜야 할 보수 가치를 지켜나가자면서 어려운 시기에 먹고 사는 문제부터 꼼꼼히 챙겨 제2의 경제 기적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 신임 원내대표는 러닝메이트로 함께 선출된 충청권 재선 정용기 의원과 함께 앞으로 1년 동안 당을 이끌게 됩니다. 하여튼 최저임금 인상하고 이 노동시간 단축이 우리 정부의 가장 핫한 이슈여서 그걸 먼저 안착시키는 게 엄청난 이제 일이었는데. 저희 남편의 민간인의 말을 빌리자면 가야 할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좀 더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의견이었던 것 같고요. 조금 온도차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일각에서는 정말 이제 그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정부가 좀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조금 그
그런 목소리들을 의도적으로 좀 내고 있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퇴근 시간이 돼서 여기 그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단축 담당하는 그 부서 말고는 칼퇴근들 합니까? 저희보다 일찍 가는 건 확실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화당 의원들도 릴레이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평화당 소속 의원들은 장병완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국회 로텐더홀에서 24시간씩 돌아가며 단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동영 대표는 이번 단식에 동참하지 않고 청와대와 홍대 입구역, 여의도 등지에서 1인 시위와 캠페인 활동 등 장외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답방해 국회에서 연설한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 연설할 기회가 생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장은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15만 평양 군중 앞에서 연설했으니 최소한 연설할 기회는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임기 초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남북 국회 회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북측의 답신을 받았고 개성에서 실무급 회담을 열자고 제안한 상태라며 포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수소 전기차 양산에 성공한 현대자동차 그룹이 앞으로 연간 50만 대 규모의 수소차 생산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충북 충주에 있는 현대모비스 공장에서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확대를 위한 제2공장 신축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중장기 수소차 로드맵을 제시한 정의성 현대차 부회장은 앞으로 수소 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도약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 부회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수소 전기차의 부품 국산화율이 99%에 달할 정도로 연관 산업의 파급 효과가 큰 만큼 협력사와 동반 투자를 통해 미래 자동차 산업의 신성장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머지않아 다가올 수소 경제라는 신산업 분야의 퍼스트 무버로서 수소가 주요 에너지인 수소 사회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카풀 서비스에 반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택시기사 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정부와 택시업계 논의 과정에서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다양화 등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는데 유서를 보니 잘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아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 측 택시업계와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를 해왔는데 앞으로 논의를 더 긴밀히 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